몇 때인지 우리가 동기일 때가 있었어요. 카더프 동기. 옆에 계신 이해찬 우리 컷오프 20대. 예, 나도 됐다가 기사회생 한 적이 있는데 동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실로 기쁘고 고맙습니다. 네모까지 해주세요. 뿌리를 뽑는다. 내란의 뿌리를 뽑는다. 같이 동감하시는 임채정 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제가 그 정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 라는 대목에 전적으로 난 동의합니다. 그 말을 제가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개혁, 통합, 이 말은 혁신과 통합은 정당이 새로운 일을 모색할 때, 새로운 길을 뚫어야 할 때, 그럴 때마다 늘 쓰는 두 단어입니다. 근데 그 혁신은 정광석화처럼 해버려야 돼요. 모든 게 다 청산인, 과거 청산, 적폐 청산, 이렇게 새롭게 나가야 될 길을 뚫어야 될 때는 그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정광석화처럼 빨리 해버려야 되지. 질이 멸렬될 때까지 느슨하게 계속 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동력을 상실해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잊어버리고 그 적을 그냥 적과 뭐 싸움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동력이 상실되는 이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단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과유불급이에요.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유자입니다. 그 유는 오히려 불급,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과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욕이 앞서가지고 모든 걸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의욕은 좋고 그렇게 해야만 또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보여져야 국민은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멸렬되는 것보다 훨씬 나으나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난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당정관계. 대통령은 통합하자라는 쪽에 방점을 찍어서 가는데 당은 너무 급하게 그냥 몰아붙이자. 요때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굿캅, 배드캅 얘기도 내가 많이 한 얘기인데 그 역할을, 좋은 역할은 대통령께서 다 가지세요. 굳은 일, 모진 일은 내가 맡겠습니다. 전략적 사고에 엑기스되는 언어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많이 인용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큰 흐름, 대한민국의 지금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정치 자체가 멸실됐다, 붕괴됐다.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는 길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하려다가 밥도 안 되고 죽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되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혁신을, 개혁을 정광석화처럼 해버린 데는 그 근본 취지는 옳다.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희상 상임고문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진표 상임고문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께서 오랜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당대표 취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잘 처리해 가고 계셔서 아주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장님들, 고모님들 말씀처럼 앞으로도 내란 세력의 극복과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이런 정치 경륜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잘 처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조금
경제 쪽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저는 그 통치 철학, 실용에 국민들의 그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용은 우리가 처한 경제 여건으로 봐도 그렇고 또 우리의 이 외교 안보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봐도 그렇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것은 실용주의를 극대화하지 않고는 하나도 풀 수가 없다 하는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힘든 과제라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관세 한미 간의 협상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난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그 후속 조치 중에 잘 국내에서 논의가 안 되는 의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나 반도체를 비롯한 배터리라든가 주력 기업 한 20여 개가 사실상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0조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력 기업 한 20, 30개는 사실상 국내 투자를 앞으로 한 12년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로서 초래되는 제조 공동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집권 여당으로서 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특히 특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한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재정 지원이라든가 세제, 금융, 또 특히 노동정책, 인력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이런 규제 완화,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다원화, 이것이 상당히 많은 선진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또 근로시간의 업종별 다원화를 이런 걸 해내려면 이건 민주당 정부 아니면 해결 못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J 대통령 외환위기 때 이후 우리나라는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는 그때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 뒤에 민주노총이 제도권 밖으로 나가면서 사실상 아무것도 추진된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인데 이 일을 좀 포함해서 특별히 노사정 대타협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규제 완화를 기업들이나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이것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용 과제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 공동화를 막으려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국내로 리쇼어링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을 지방의 산단에 스마트 산단을 만들려는 것을 각 지방에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방의 산단에 이것을 잘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중요한 규제의 하나는 우리나라에 적을 두고 본점을 두고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어느 최소한의 한도 최소한 국내에 어느 비율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그거로 해야만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받을 수 있고 지방 산단에도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한 좀 입법이 필요할 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진표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축하합니다. 제가 그 지역구민입니다. 참 그 정치를 대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오래 했어요. 요즘에 국민들 뵙기가 참 송구하지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뭐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전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 홀로 자기 멋대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분이에요. 이분이 그 여러 가지 뭐 실정이 한두 가지입니까만은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 파멸하는 그 근저에는 저는 정치 실종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 정당 대표들을 만났고 또 원내대표들하고 점심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은 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 다른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꼭 국민을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또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 또 대통령, 당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8월 15일 저녁에 이제 국민 임명식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광화문에 주로 있습니다. 제가 참 그 광화문에 있다 보면 뭐 항상 갈등과 분열과 또 논쟁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8.15 임명식만은 이제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 임명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부의 국민들만 참여하거나 또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국민 임명식이 국민들과 함께 축제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노력하고 또 조직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겼기 때문에. 3년 만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2년만 더 갔으면 나라 꼴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만에 내란을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군부대나 하는 짓이지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결연하게 맞서서 내란을 일단 내란 수괴급들은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암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또 내년 지방선거 준비, 또 개헌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고 까다롭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위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민주적 사회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해봐도 그렇고 총선을 치러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 크게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검찰개혁은